안녕하세요. 여러분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변을 보시나요? 오늘 제 영상은 배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혹시 식사를 하시는 중이시라면 식사 안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아이들은 방귀 이야기만 해도 인상을 쓰고 엄마 그런 거는 좀 물어보지 마세요.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약국에서 그 고객들 상담하면서 변 상태 물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이 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. 그렇지만 우리 몸의 그 장 건강의 상태 있잖아요. 장이 어떤 상태인가, 그것이 우리 면역력의 80%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. 하여간에 중요한 것 같아요. 장 속에 뭔가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왜 공중화장실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그 뒤에 제가 들어갔을 때 많이 힘들거든요. 민망하기도 하고. 이렇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, 악취변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있고, 또, 변비, 설사,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, 또 설사라고 해도요, 설사를 보고 나서, 그러니까 설사를 하고 나서 속이 시원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변을 보고 나서 더 기운이 없고 찝찝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제가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삼았었는데요. 변을 보고 나서 시원한 사람들은 장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. 그 열이랑 같이 빠져나가고 나면 비록 설사라고 해도 한결 몸이 가볍고 좋거든요. 장 속에 열이 없고 뭔가 음증의 체질에 가까운 사람들이요. 변을 보고 나도 기운이 없고 덜 본 것 같이 찜찜하고 그래요. 어쨌든 이 변을 아주 잘 봐야 되는데 장 속에 찌꺼기가 많으면 물론 장은 다 찌꺼기지만 유난히 그 장에 이제 유해균이 많고 부패하잖아요. 그러면 아까 악취변, 부패변 뭐 이런 식으로 변을 보게 되면요. 그 사람의 간은 항상 피곤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 장 속에 있는 부패균 그것들이 있잖아요. 그대로 그 찌꺼기가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해독의 본거지가 간이니까요. 간에서 그 많은 독성 물질들을 항상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간이 피곤한 것처럼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간이 피곤해요. 그래서 간이 나쁘다, 나는 간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할 때 약국에 와서 상담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장 건강이었고요. 배변을 좋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변 상태를 좋게 하는 거, 장 속에 부패균이 있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것은 변비에도 적용이 되고요. 사실 설사에도 적용이 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, 변비 설사가 교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되는,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장을 좋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일 수 있는데요. 여러분 일단 걸으셔야 돼요. 이게 걷는 게 있잖아요.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걷는다라는 것이 장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.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요. 우리가 걷거나 달리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골격근을 쓰잖아요. 다리의 근육, 허리의 근육, 이런 근육을 쓰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요. 이게 근육에, 그러니까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이 골격근을 사용을 할 때, 단지 골격근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희한하게 장 속에 있는 근육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. 장 속에 있는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. 이 평활근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내가 의식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고요. 그냥 자율신경이 이렇게 작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대장을 더 움직이게 한다든지 덜 움직이게 한다든지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내가 위장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.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골격근을 쓰잖아요. 그것도 걷는 것, 달리는 것, 특히 이제 발바닥 경락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발바닥을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. 그러면
그러면서 이게 다리 근육하고 허리, 뭐, 이렇게 팔 근육 이런 거 이렇게 쓰잖아요. 이렇게 움직이니까.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장 근육도 같이 움직이는데요. 신기한 거는 설사를 하는 사람은 설사가 멎고요. 변비가 있는 사람은 변비 개선이 돼요. 그러니까 장 운동이 너무 예민해서 항상 격려하듯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좀 진정이 되고, 너무 장이 안 움직여서 변을 밀어내지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자극제가 되어서 변을 밀어낼 수 있게 함으로써 변비 개선에 효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늘 앉아만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많은가 하면 변비도 많고요. 뭐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으면 장에 바로 이렇게 탈이 와가지고 며칠씩 고생하시고 그래요. 그런 분들이 그냥 출퇴근 이런 거를 자동차를 안 타고 뭐 할 수 있으면 한 2정거장 먼저 미리 내리든지 그래가지고 한 20-30분을 걷는 걸로 생활 습관을 바꾸잖아요. 그것만 해도 장이 많이 좋아져요. 그리고 또 음식 중에서요, 너무 단 거, 또 기름진 거, 그 다음에 대부분의 단 것, 기름진 것 하는 것이요, 거의 다 섬유질이 없이 정제되어 있는, 그러니까는 하얀 쌀밥, 하얀 밀가루 이런 게 안 좋다라는 얘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제 가공품인데요.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먹으면 이 장이 혹사를 당해요. 저는 신기한 게,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, 예전에 제가 뭐 한 20대, 30대까지만 해도 저는 입맛이 없는 게 뭔지, 뭐 소화가 안 되는 게 뭐 어떤 건지 그런 거를 제가 약을 늘 주면서도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살았었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뭐 건강이 완전히 다운돼서 외출도 못할 정도로 나빠진 적도 있었고, 음식이 입으로 안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저도 위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음식을 아무거나 잘 못 먹는데, 그 아주 부드러운 쿠키, 부드러운 빵 이런 거 있잖아요. 도너츠, 뭐 어디 무슨 유명한 메이커 도너츠 얼마나 부드럽고 달고 살살 녹아요. 여러분, 그게 입에서 그렇게 부드러운 게요, 위장에 들어가면 무슨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은 것 같이 위가 아파요. 장이 아니라 저는 위장이 아프더라고요. 제가 매번 그걸 느끼는 거예요. 또 신기한 거는 저희 집에서 만든, 제 딸이 이렇게 킹을 좋아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줄 때가 있는데요. 집에서 만든 거는 또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산업사회에서, 현대사회에서 어디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부드럽고 맛있는 빵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순히 정제되어 있는 뭐 설탕이나 밀가루뿐만 아니라 어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위하고 장에 치명적이거든요. 뭐 술도 안 좋겠죠. 여러분, 장에 용종 이런 거 많이 생기는 사람들, 제가 제 나름대로 저희 약국에서 본 환자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요.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깜짝 놀랍게도 야식을 하는 사람들, 밤에 술과 치킨, 삼겹살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장에 용종이 많아요. 거의 다 그래요. 여러분, 그 식습관 고치지 않으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매년마다나 2년에 한 번씩 용종 제거하셔야 되는데, 식습관을 고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, 밤에 야식하는 습관을 없애고요, 매일 자기한테 스테이크나 삼겹살이나 치킨, 맥주 이런 걸로 상 주는 습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죠. 그 상 주는 횟수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. 매일 그런 걸로 상 줬다가는요, 면역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요, 이 위하고 장이 그냥 너무 크게 손상을 입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, 제가 전에 차전자피 제 제품 나왔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. 이 차전자피가 그 질경이라고 하는 씨앗의 껍질인데요.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? 이게 섬유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하다 보니까 섬유질이 없는 그냥 완전히 설탕, 완전히 그냥 순 탄수화물 이런 것만 먹잖아요. 그런데 이제 본래 정제가 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기에 항상 섬유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섬유질 중에서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위와 장을 보호할 수 있는 섬유질이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차전자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차전자, 자가 씨앗 자자거든요. 그러니까 씨앗의 껍질로 되어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인데요. 이 차전자
차전자피의 섬유질이 수용성이라 물에 녹고요. 그게 부드러워요. 섬유질도 그 뭐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질긴 실같이 생긴 그런 섬유질, 또 뭐 무청 시래기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섬유질은 상당히 좀 거친 부분도 있거든요. 우리가 치료용으로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을 만한 가장 좋은 섬유질은 차전자피인데요. 이 차전자피의 뭐 효능, 뭐 콜레스테롤도 좋게 해주고 변 상태를 굉장히 많이 개선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변을 보고 나서 찜찜한 사람들 개운하게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. 이런 이론적인 것이 있어도 제가 막상 이렇게 약국에서 사람들한테 이 차전자피를 써봤을 때 그 이론적인 것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효과가 좀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는 차전자피를 제 제품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질 않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아주 비밀 레시피가 있는 차전자피를 찾았어요. 그게 이제 제 제품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, 요 앞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. 요 뒤에 내용량, 원재료명 여기 보면은 차전자피 분말 외에 다른 몇 가지들 이렇게 누가 보아도 이것도 몸에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. 이게 들어가 있는 배합이 비밀인 거예요. 그래서 일반 차전자피의 그 일반론으로 봤을 때는 제 제품이 사실 좀 차전자피 함량이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차전자피를 함량 그대로 뭐 다 먹는다고 해서 이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확실히 그 차전자피의 이론적인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제가 출시한 지 좀 됐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요. 저는 항상 사람들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좀 두근거림으로 제가 그 피드백을 기다렸는데요. 다행스럽게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그대로 상당히 피드백이 좋아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려요. 차전자피를 보통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시원한 냉수에 풀어서 이렇게 바로 마셔야 되거든요. 그게 좀 지나면 묵처럼 돼서. 근데 제 제품은 환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먹기가 아주 편안하고요. 그 대신에 입에는 들러붙지 않고 편안하지만 먹고 나서 장에서는 이게 부풀어 오르거든요. 그래서 요 한 포를 먹고 나서 물은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는 드셔야 돼요. 그냥 보통 일반 컵으로 드시면 한 컵에서 2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같이 먹어야 되고요. 이거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. 공복에. 뭐 식전에 만약에 이걸 미리 먹는다고 하면 이걸 미리 먹고 음식을 먹게 되면 공복감이 훨씬 빨리 없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포만감이 와요. 포만감이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포만감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. 포만감 조절을 할 때는 이거를 먹고 나서 뭐 어떤 음식이라도 조금 먹는 게 더 도움이 돼요. 순전히 공복에 이것만 먹으면 그냥 배만 벙벙하고요. 포만감 중추가 포만감이라는 그 느낌이 뇌에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요. 그 뇌에서 일정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그 포만감을 느끼거든요.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에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것만 먹으면 그냥 배만 벙벙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를 먹고 나서 어떤 음식을 조금 이제 식전에 이거를 먼저 먹고 음식을 먹으면 이제 포만감 유도를 하기가 좀 더 쉽죠.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. 이 차전자피를 먹으면 변비가 있는 분한테도 설사가 있는 분한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또 제가 중요하게 장 건강에 사람들한테 많이 줘봤을 때 이런 거는 정말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. 여러분 다 아는 상식, 프로바이오틱스 있잖아요.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. 이런 거는 일종의 차전자피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을 이거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. 제 제품으로는 지금 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아직 없고, 신일제약에서 멀티락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까지, 검색해 본 유산균 중에서는 그게 단연 최고거든요. 제가 아직 그만한 제품을 저도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신일제약 멀티락을 강조를 해요.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복용하시면 또 좋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C 있잖아요. 그 비타민C를 하루에 6알
많게는 뭐 10알, 15알 이렇게 먹는데요. 그걸 많이 먹으면 여러분 위하고 장이 좋아져요.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알고 계시잖아요. 비타민C가 위장을 자극한다. 그래서 위장병이 있어서 나는 못 먹는다.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. 그거 많이 편견이거든요. 천천히 증량하시고 식후에 바로 먹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차근차근 증량을 해서 하루에 1000ml짜리 10알, 한 10,000ml 정도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. 장이 좋아지는 거 느낄 수 있어요. 이상하게 설사가 있는 사람들도 변이 좋아진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물론 이걸 먹고 순간적으로 설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러면 그때 양을 줄였다가 다시 또 조금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자기한테 딱 맞는 용량을 찾는 수고는 하셔야 돼요.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하고요. 장 건강에. 또 비타민C가 면역에도 좋으니까 비타민C도 활용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상당히 그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베타글루칸이 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장 건강에도 베타글루칸을 활용해 볼 수 있고, 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. 여러분, 결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B100을 드시라고. 그러면 비타민 B100과 비타민C가 상승작용이 있어서 여러분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그 목적이 면역에 있잖아요. 물론 배변을 하는 그 시원함 뭐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장 건강을 이렇게 목표로 삼는 분도 계시겠지만,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면역이거든요. 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